한 평만의 세상 읽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비핵화를 향하기 위한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시작을 하면서도 이제 북한 나름대로 뭐 사후적 결과론적으로입니다만은 결국 비핵화는 겉으로 협상의 수단,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북한이 처한 내외의 어려움을 갖다가 피할 목적으로 그런 걸 잘 활용을 했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는 북한이 협상 동기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게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북한도 이제 플랜 B를 가지고 있으면서 핵무장으로 가는 길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이제 대화를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북한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그 압박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북한이 정말로 완전한 핵무장의 길로 돌아섰다라는 것은 제네바 합의가 깨어진 2002년이나 2003년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북한이 기만적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북한을 끌고서 비핵화를 시킬 만한 상당한 그 룸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저는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좋은 합의문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당시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핵 협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합의문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아까 북한의 여러 가지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 2020년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고도화된 핵 능력이라든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 결과론적으로 현재 시점을 봐서 과거를 평가를 해보면 그렇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과거에는 또 나름대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당시에 생각했던 협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왔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적하셨다시피 이제 1994년도 10월 21일 날 제네바 합의로 일단 북한이 비핵화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뭐 한국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하고, 미국도 그랬고, 미국도 뭐 북한 체제에 대한 그 붕괴론을 주장했던 협상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후적으로 협상이 잘못되었다라는 평가를 얻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또 들어서기 전에 1990년대 후반에 이른바 금창리 지하시설, 즉 북한이 추가적인 핵 시설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제네바 합의를 이행을 하다가 우리 정 교수님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의 실무자로서 또 뉴욕에서 근무하기도 하셨는데, 그것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1차 핵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또 그것을 이게 해결하려고 합의가 되었던 제네바 합의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등장을 하고, 이제 부시 행정부 초기에 당시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무차관보인 켈리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을 했었는데, 북한이 그 핵 협상가로 이름을 날렸던 강석주 당시 제1부상인데, 이 제1부상과 회담을 하고 나서 북한의 이 농축 우라늄 핵 의혹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차 핵 위기가 시작되었는데, 2차 핵 위기의 그 진행 과정을 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저는 좀 더 이제 약간 또 세분화해서,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할 때는 이제 1차 북핵 위기, 2차 북핵 위기 정도,
그리고 혹시 2017년을 3차 북핵위기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볼 때 한 벌써 7번 정도의 크고 작은 북핵위기가 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기 전에도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남북미 협상을 하는 도중에도 사실은 쿠알라룸푸르 회담이라든지 그 전에 또 북한이 일방적으로 페일러봉을 회수하면서 굉장히 큰 전쟁 위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6자 회담 기간 2003년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수차례 북한이 2006년에 첫 핵실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엄청난 위기가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7번의 이제 핵 위기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있고 또 합의가 만들어지고 합의가 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8번째가 이제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와중에서 좀 하나 제가 좀 굳이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싶던 부분은 말씀하시면서 1994년부터 2000년 또는 2002년까지 상당히 어찌보면은 우리의 햇볕 정책 기간, 그리고 북미 제네바 합의 기간, 그리고 우리는 경수로 사업 기간에서 굉장히 활발한 북한과의 교류가 있었던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너무 허비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낭비하지 않았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북미 간의 대화, 남북 대화, 경수로 사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그 시기에 우리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강한 푸시,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푸시를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경수로 사업과 남북 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열심히 했는데 그야말로 정치적 차원에서, 그리고 비핵화 차원에서의 진전은 거의 제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우리 정부 입장도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다. 그리고 제네바 합의로 인해서 북한 핵 문제는 이미 해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우리가 푸시를 안 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합의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 합의를 잘 이행함으로써 그건 양측에 다 해당됩니다. 북한, 미국 또는 한국 다 해당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추가적인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은 합의가 만들어지고 나서 대개 보면은 전부 다 합의가 깨어지는 방향으로 오히려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장 최근의 비근한 예로는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다음 후속 회담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더욱더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2002년의 경우 북한의 농축 의혹이 제기된 상황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깝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있었던 큰 논쟁으로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나서 북한이 농축 핵 의혹이 있다는 것을 자인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경수로 사업을 할 수 없다. 제네바 합의를 우리가 무효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또 한국 입장, 또 우리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 또 우리 정세현 통일부 장관님께서는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깊은 대화로서 그 당시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안타까움을 그 당시에 한국 정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그 당시에는 또 최소한의 그 노력으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뭐 한국 정부 또 미국 정부 노력을 했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당시에 남북 정상 회담도 있고 해서 남북 관계도 좀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해서 북한 핵 문제도 좀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희망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당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은 핵을 가질 의사도 없고 뭐 능력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북한은 뭐 계속해서 핵을 개발한 그런 결과로 나타났죠. 그래서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 적극적 역할을 한다라고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미국과만 상대를 하려고 했던 것도
이유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개선 국면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좀 더 핵 문제와 관련한 남북한 사이에 북한과의 협상이 성사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라면 어떻을까? 사실 뭐 지금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여하튼 북한은 1990년대부터 벌써 이 핵 개발과 더불어서 탄도미사일 개발도 했었죠. 그래서 1998년도에 중거리, 지금 뭐 장거리는 아닙니다만 중거리 로켓 실험을 처음으로 했고, 당시 대포동 2호인가요? 그래서 그러한 그 핵 무장을 향한 핵 개발 과정과 동시에 탄도미사일 개발도 지속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미사일 협상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합의를 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도 차단시키지 못한 결과가 되고는 말았습니다만은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몇 차례의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위기도 이루어지고 위기 국면도 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그 핵 문제로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자회담이 여러 차례 진행돼서 2005년 9월 19일 날 9.19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9.19 공동성명에는 정말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죠. 그대로만 실천이 됐더라면은 또다시 이제 북한 핵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북한과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 뭐 남북 간 관계도 개선이 되고 또 북한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에 10월 달에 북한이 10월 3일 날 북한 오염성 대변인이 핵실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9일 날 제1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도 핵실험으로 진행되기까지 사실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몇 차례 또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2.13 합의라든가 13 합의가 있는데 그런 합의가 결국 깨져버렸는데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이제 모든 그 협상의 국면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게 좀 순탄하게 됐으면 사실은 지금쯤 다 비핵화가 되고 모든 게 다 평안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북한과 미국이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고요. 뭐 지금 이제 뭐 싸우면 전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 평화에 못 들어 있고 남북 관계도 기본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관계가 일시적으로 휴식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적대 관계에다가 또 뭐 오래된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이 불신 관계 그리고 서로의 체제의 차이로 인한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좀 이렇게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지난 30년은 우리가 볼 때는 그야말로 미국의 세계적인 패권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자기들로서는 엄청난 경제적인 취약성과 체제적 취약성을 갖고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나가나 하는 상황에서 아마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나라들이 그랬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역량이 있으면, 근데 북한은 다행히 우리로서는 불행히 역량이 있었던 거죠. 얘들은 기본적인 과학기술 역량이 있으니까 그런 안보 상황이 겹치자, 정치적 상황이 발생하자 이제 핵무기로 갔었던 시고, 그러다 보니 항상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 상황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협상에 들어갔고, 그리고 협상이 깨지면 또 추가 협상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협상이 전전되면서 그렇다면은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면은 전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관계 개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핵 합의를 해도 그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합의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야말로 과감한 관계 개선과 과감한 비핵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있었지를 못했다는 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북한의 핵력량이 더욱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핵력량이 늘어난 만큼 우리나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각심도 더욱더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이제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제 육자 회담의 시기 동안에도 사실은 2005년도에 아주 좋은 9.19 육자 회담이라는 걸 만들고 나서도 회담을 만든 데는 성공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후속 관리에는 또 실패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회담이 깨어지고 북한은 우리는 회담을 못하겠다 하고 또 새로운 도발이 나오니까 비로소 그때 또 새로운 회담이 열리고 해서 굉장히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상황이 깨어졌냐라고 했을 때 우선 그 이제 9.19 육자 공동성명이라는 아주 좋은 합의를 만들고 나서 미국은 우연하게도 BDA 금융 제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이 또 북한으로 볼 때는 엄청난 반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악순환에 대해서 합의 분위기가 깨어지는 것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왔던 뭐 229 합의 또는 뭐 이러한 문제들 또 심지어는 13 합의가 2017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또 미국으로서는 이제 합의가 됐고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검정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북한을 강하게 또 푸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과거에도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당시에도 검정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검정 문제가 되게 미국이 강하게 푸시를 하니까 또 북한이 또 그냥 뒤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네. 여하튼 북한이 2006년 10월 달에 제1차 핵실험을 하고 뭐 3년 주기는 아닙니다만은 2017년 9월 달에 제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2006년부터 2017년 약 12년, 뭐 12년인가요? 6차례 핵실험을 하고 또 2017년 11월 29일 날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평가되는 화성 15호를 성공리에 발사함으로써 핵 무기도 보유하게 됐고 또 탄도 미사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능력도 가지게 돼서 북한이 국가 핵 능력의 완성을 2017년 11월 29일 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을 실질적으로 가진 세계의 9번째 국가가 되어버렸는데 북한 비핵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 국제적으로 그래도 비핵화 성공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뭐 이거는 구소련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소련에서 만들어서 배치되었던 핵무기를 해체하고 바깥으로 함으로써 비핵화가 된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리비아 그리고 이란의 경우에는 다시 뭐 이란 핵 합의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미국이 이탈함으로써 뭐 약간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만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먼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부터 한번 간략하게 점검을 해주시죠. 예, 사실 그 냉전이 끝났을 무렵에 갑작스럽게 우리가 몇 개 국가가 핵 보유국이 되었고 핵무장국이 되었고 또 몇 나라가 이제 핵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비핵화된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북한 비핵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상당히 희망을 주는 동시에 또 좀 더 자세히 각 개별 국가를 돌이켜보면은 그 나라에는 다
비핵화를 했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을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비관론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면은 남아공 사례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비핵화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저는 아까 초반에 국가들이 핵무장하는 이유, 이제 남아공이 핵무장을 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강한 좀 소수 집단의 강한 리더십, 그리고 주변에 있는 냉전의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흑인 정부들이 다 소련이나 큐바의 지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남아공을 압박하고 있었던 상태. 그리고 또 이 남아공 자체가 이 인종차별 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다른 나라도 남아공을 도와주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남아공은 핵무장을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가 갑자기 이제 냉전이 급격하게 해체되어 나가면서 큐바가 앙골라를 대거 지원했는데 이게 다 철수를 해버린다거나, 그리고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면서 그 근처에 있는 흑인 정권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지지도 다 포기를 해버렸거나 이러는 상황에서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개선된 것이 크게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더 이상 자기들이 인종차별 정부의 소수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내부의 정치적 변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급격하게 이제 핵무장을 포기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아까 이제 우리 핵무장 동기 중에 프레스티지 문제도 있다고, 위신 문제도 있다고 했는데요. 지위 문제도. 남아공이 또 핵무장을 포기했던 배경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자기들이 그야말로 국가가 작은 국가 아니고 지역 강국인데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이 불량 국가, 해적 국가의 이러한 이 평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럼 우리가 인종차별만 해소하면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지역 강국의 대접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핵무기가 있는 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도 결국에 포기해야 되는, 국제적 지위 회복을 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은 북한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는다면은 북한에도 어떤 변혁이 좀 있어야지 최소한의 필요 조건 되겠다. 그리고 북한의 안보 환경도 조금 개선하는, 그래서 핵무장 개발 동기를 근본적으로 약간 해소해 나가는 작업이 좀 병행되어야지 비핵화를 진전시키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